지금부터는 텍스트 SQL 두 번째 파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위키 SQL 데이터셋에서 살펴보았고 해당하는 모델들을 살펴봤었는데 다음 모델은 스파이더 데이터셋에 대한 모델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셋 JSON 파일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각 컬럼이 SQL 딕셔너리에서는 그 인덱스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스파이더 데이터셋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위키 SQL과 스파이더 데이터셋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둘의 차이점에서 스파이더에 좀 집중을 해보자면은 이 스키마 릴레이션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위키 SQL은 단일 테이블에 대한 쿼리문을 대상으로 모델을 구성을 하지만 스파이더는 멀티 테이블이기에 스키마 관계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과 연관이 되어 있고 다른 컬럼 A 컬럼과 B 컬럼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from 클로즈에 대한 예측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위키 SQL 같은 경우에는 단일 테이블이기 때문에 from에 들어갈 그 테이블은 정해져 있지만 스파이더에서는 예측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다음으로는 크로스 도메인 난이도가 좀 더 향상이 되어서 테스트 셋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트레인 셋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이 데브 셋에서 35%나 존재하고 있다고 하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위키 SQL은 애초에 전부 다 쉽기 때문에 난이도가 나눠지지 않지만 그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지, 미디엄, 하드, 엑스 하드로 난이도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위키 SQL과 스파이더 모델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은 인코더는 비슷합니다. 인코더는 비슷한데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관계 그리고 디코딩에서 약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스파이더 모델은 어떻게 변해지는지 살펴보면은 인코더에 들어가는 인풋을 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위키 SQL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 질문과 컬럼의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단순히 퀘스천과 DB 스키마를 더해서 인풋으로 활용을 하는데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 질문과 어떤 테이블에 어떤 컬럼의 관계를 반영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짚고 넘어가야 돼서 스키마 인코딩, 스키마 링킹과 같은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디코더의 변화가 좀 있는데 위키 SQL 같은 경우에는 각 셀렉트 웨어에 대한 서브 태스크를 진행하는 반면에 스파이더는 셀렉트 웨어보다 클로즈가 많아지기 때문에 서브 태스크가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각 클로즈 간 디펜던시가 높아지므로 고수준의 디코더가 필요합니다. 이는 포인터 제너레이터와 샘큐레 같은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대표 모델들은 브릿지와 레드 SQL인데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글로벌 GNN과 IR넷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글로벌 GNN은 스키마 인코딩, IR넷은 스키마 링킹, 샘큐리 디코드를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아래의 각 두 모델이 나타났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스키마 인코딩, 링킹, 디코더가 이제 융합을 해서 그 아래의 모델을 구성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키마 링킹과 인코딩 그리고 디코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먼저 링킹 같은 경우에는 자이너 지리와 스키마의 관계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그림에서 자이너 지리 내에 플레이어라는 그 토큰이 데이터베이스에 플레이어라는 컬럼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학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키마 인코딩에서는 스키마 내부 관계를 연결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이 지금은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냥 테이블 형태로 나타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스튜던트 시메스터라는 테이블 그리고 시메스터라는 테이블, 스튜던트 테이블이 각기 뭐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며 해당하는 그 컬럼들이 또 엣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키마 내부 관계의 연결을 대부분 이제 GNN으로 판단을 하는 인코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AMQA 디코더인데 이는 apply rule, select column, select table과 같은 액션을 시퀀셜하게 예측하여 각 액션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쿼리문을 생성해 나가는 방식인데 이것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 링킹과 인코딩 같은 경우의 인텐션은 자연어 지리와 스키마와의 관계를 잘 반영하여 인코더에 넣을 인풋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GNN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스키마 링킹과 스키마 인코딩을 인베딩에 녹이는 방식을 지향합니다. 물론 이 논문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느꼈는데 이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input sequence 즉 자연어 지리가 what is the name of the semester with most 어쩌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semester와 가장 연관이 있는 이런 자연어 지리가 있고 semester를 인코딩을 할 때 semester와 연관이 있는 스키마 아이템 테이블이나 컬럼을 데이터베이스에서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탐색 결과 어떤 스키마 아이템이 가장 연관이 있다고 설정을 하게 되면은 해당 스키마 아이템의 gated GNN representation을 활용을 해서 스키마 인코딩을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인코딩을 워드 임베딩과 컨캣을 하여서 그 히든 representation을 구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스키마 내부 관계와 스키마 링킹이 모두 적용이 된 representation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representation을 바이디렉셔널 LSTM을 통해서 SQL 쿼리문을 생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RNet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 IR은 Intermediate Representation이라고 하며 이는 자연어 지리를 SQL 쿼리로 변화할 때 중간 다리로서 SAMQL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어 지리와 SQL은 기본적으로 사용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 방식에 어느 정도 괴리가 발생합니다. 이런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멘트 파싱을 하는 건데 이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간 단계인 SAMQL을 통해서 이 미스매치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코드 제너레이션에서 활용을 하는 이 방식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스키마 링킹 같은 경우에는 퀘스천과 스키마 앵그램 매칭을 통해서 이그젝트 매치 그리고 파셜 매치를 타입으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워드 임베딩과 타입 임베딩을 함께 사용을 해서 그 스키마 링킹을 달성을 하는데 아래의 모델 오버뷰 그림에서 보면은 퀘스천이 존재를 하고 그 퀘스천들과 스키마에 들어가 있는 그 컬럼들을 비교를 해서 완벽하게 일치하면 이그젝트 매치 그리고 부분적으로 일치하면 partial 매치로 저희가 타입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북 타이틀에 대해서 인코딩을 진행을 할 때 이 스키마에 있는 그 북 타이틀이 이그젝트 매치다. 그러면은 이 이그젝트 매치를 타입으로 연결을 해서 인코딩을 진행을 하는 방식을 진행을 하고 이제 SAMQL로 디코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앞선 글로벌 GNN과 INN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논문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스키마 링킹 모델을 활용을 하지 않는 모델들은 이제 퀘스천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요소를 단순히 연속적으로 삽입하는 반면에 지금 설명드린 이 레드 SQL 모델과 같이 스키마 링킹 모델은 다중 테이블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질문과 스키마와의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따릅니다. 앞선 방식에서는 input representation을 뭔가 의미를 좀 더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했던 반면에 이제 RESTSQL 같은 경우에는 self attention을 relational aware transformer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스키마 링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스키마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요. 트레인셋에서 등장하지 않은 스키마에도 모델이 작동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서 자연어 질문의 테이블 컬럼에 대한 언급이 적절히 연결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DSQL에서 지향하는 이 스키마 링킹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래와 같이 자연어 질문이 있고 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있을 때 자연어 예를 들어서 for the cars가 cars 데이터와 car names 테이블과 연관이 있다. 실린더스가 실린더스 컬럼과 연관이 있다. 이런 관계를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스키마 링킹이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카네임스에 해당하는 모델 컬럼과 연관이 있지 모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모델과는 연관이 사실상 없는데 이런 관계를 정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스키마 링킹, 진정한 스키마 링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 링킹의 이전 시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GNN과 INet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글로벌 GNN 같은 경우에는 그 스키마의 foreign key relation과 같이 스키마 정보로만 인코딩을 진행을 하고 퀘스천이 스키마 인코딩에만 참여를 해서 반대 스키마가 퀘스천을 인코딩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INet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 인코딩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단순히 퀘스천 스키마 매치가 존재함을 파악하여 의미를 연결을 하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는 파악을 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ed SQL은 이런 앞선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를 위해서 Relational Aware Transformer, RAT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랭귀지 보드 인코더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복기를 해보자면은 퀘스천과 스키마를 이제 버트를 예시를 들면은 12개의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통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래의 박스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어텐션, 셀프 어텐션에 대한 수식을 표현을 해놓은 건데 이런 일반적인 셀프 어텐션은 하나의 인풋 시퀀스에 대한 관계는 반영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프라이어 놀리지를 반영할 수 없다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스키마 인코딩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와 같은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을 Relational Aware Transformer라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달성을 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셀프 어텐션 수식에서 다음과 같이 RIJK, RIJV와 같은 이 릴레이션을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I와 J 인풋 간의 프라이 놀리지 관계를 이 R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더해줌으로써 그 트랜스포머를 임의의 릴레이셔널 정보에 대해서 바이어스 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릴레이션 정보는 이거 어떻게 구하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먼저 그 노테이션을 살펴본 다음에 그 릴레이션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테이션의 퀘스천에 해당하는 Q, 스키마에 해당하는 S, 그리고 그 S는 컬럼과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걸로 산출되는 SQL은 P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RIJ로 표현을 해서 I와 J의 릴레이션을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스키마 정보로 그래프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티드 그래프를 구성하는데 이때 G는 VE, V는 vertex로 나타내고 이때 컬럼과 테이블을 vertex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엣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릴레이션은 아래와 같이 엣지 타입으로 구성을 미리 다 해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특정한 토큰 두 개가 같은 테이블에 존재한다. 같은 테이블에 존재하는 컬럼들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에 해당하는 임베딩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뭐 하나의 테이블과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 관계로 정의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해당 임베딩을 릴레이션으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이렉티드 그래프를 구성을 했을 때 그 컬럼 1과 컬럼 2에 해당하는 이 임베딩을 저희가 여기서 구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근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스키마에 대한 그래프, 스키마로만 이루어진 그래프를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저희는 이 question contextualized schema 그래프, 즉 스키마와 퀘스천의 정보가 모두 반영된 그래프를 구해야 그 앞선 렛에서 RIJ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vertex 같은 경우에는 컬럼과 테이블만 포함을 시켰는데 여기에 퀘스천 토큰도 포함을 시키고요. 그리고 엣지에도 EQS라는 새로운 엣지를 포함을 시킵니다. 이는 퀘스천 단어과
스키마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이때 퀘스천과 스키마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EQS는 컬럼과 테이블 레퍼런스를 퀘스천과 관계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매칭 네임즈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이름에 기반해서 연결됩니다. 즉 엔그램을 통한 이그젝트 파셜 매치로서 퀘스천에 나타나는 토큰들이 그 스키마에 포함되어 있는 컬럼과 테이블 네임과 엔그램을 비교를 통해서 매치를 한다면 관계를 지어줍니다. 이렇게 아래와 같이 4개의 관계로 저희가 새로운 관계를 규정을 하고, 실험적으로 셀프 어텐션이 이름의 유사성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반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한 관계만 반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for the cars with four cylinders의 실린더스가 실린더스 컬럼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관계가 구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 매칭 밸류인데, 매칭 밸류 같은 경우에는 네임 베이스드 링킹은 테이블과 컬럼 네임에 기반한 링킹인데, 밸류는 이 테이블 내의 값과 퀘스천의 매칭을 살핍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4가 존재할 때 이 4라는 토큰은 카드 데이터의 실린더스 컬럼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값이다 라고 해서 컬럼 밸류 관계를 또 새롭게 설정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퀘스천과 스키마의 관계를 잘 반영하는 인코딩을 하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 스키마 링킹이 사용되었다. 프라이머리 키, 포인 키 등과 같은 스키마 내에서의 관계를 그래프의 G로 설정을 하고, 퀘스천 스키마와 관계 EQS를 네임 밸류 베이스 링킹으로 나타낸 뒤 그래프 G에 추가해서 그래프 GQ를 나타낸다. 그래프 GQ의 엣지 인베딩을 릴레이션 어웨어 트랜스포머 영상 과정에 추가를 하는데, 이게 RIJK, RAJV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프라이어 놀리지를 반영할 수 있는 바이어스드 트랜스포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카드 데이터에 대한 인코딩을 함에 있어서 테이블 컬럼 간의 관계, 그리고 퀘스천과의 관계를 모두 반영하는 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코딩을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인코딩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SAMQL로 변환하고 SQL 쿼리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SAMQL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가 많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전 히든 스테이트 인풋 액션을 받아서 리턴하는 에리스틴 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해당 디코더는 어떻게 SAMQL을 활용한 디코더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다음과 같이 트리 형태에서 루트 노드에서 시작을 해서 각 액션을 계속 예측을 해나갑니다. 액션을 예측을 해나간 다음에 그 액션 내에서 C와 T가 발견이 되면은 이제 컬럼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하고 테이블을 또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과 같은 LSTM 내에서 액션을 계속해서 예측을 하게 되고, 액션을 프리딕션 했으면은 그 액션에 어울리는 행동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그 A는 apply 룰인데, apply 룰은 해당 노드에서 어떻게 뿌리를 뻗어 나갈지에 대한 소프트맥스를 진행을 하고, select C 같은 경우에 select 컬럼인데 어떤 컬럼을 넣을지, select 테이블은 어떤 테이블을 넣을지 소프트맥스로 선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는 했는데 다소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제 얼라이언 매트릭스를 구했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어텐션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해도 큰 차이점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수식을 보면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은 자이너 쿼리가 레드 SQL을 통해서 이 컬럼들과 어떻게 어텐션이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좌측에 나타나 있는 질문들이 컬럼들과 어떻게 어텐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은, 특히 실린더스가
실린더스 컬럼과 연관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REDSQL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들보다 INet이나 뭐 글로벌 GNN보다 성능이 더 좋았고, 이제 버트 모델과 함께 활용을 했을 때도 이제 성능이 매우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트 인베딩을 활용하지 않은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인베딩을 활용했을 때의 모델들 중 가장 성능이 좋았고요. 그리고 버트 인베딩을 사용한 모델들 중에서는 최고 성능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교적인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간단하다고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라이언 SQL, 카카오에서 낸 모델의 구조들을 보면 매우 복잡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능이 우수한 것을 봤을 때 간단한 구조지만 아이디어의 우수성으로 퀘스천과 스키마 링킹의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브릿지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브릿지 모델은 이제 컨트리뷰션으로서 퀘스천 DB 스키마 이외에 컬럼 밸류를 인풋 어그멘테이션으로 사용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브릿지라는 모델 이름이 퀘스천과 DB 컨텐트 DB의 밸류와의 이 리스트와의 다리를 이어줬다고, 그래서 그런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스키마 링킹 같은 경우에는 퀘스천을 통해서 DB 내 값을 탐색을 할 때 퀘스천의 단어들이 어떤 컬럼 필드에 존재하는지 파악하면은 관계 파악이 용이하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 지리에 Return me the number of papers on PVLDB 라는 자연어 지리가 있는데, 이 PVLDB가 컨퍼런스 컬럼 내에 존재하는 값이다 라는 사실을 인코더에 포함을 함으로써 스키마 링킹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브릿지 과정을 빠르게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인풋을 버트 모델 인풋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트랜스폼 하는데, 이때 퀘스천과 related 테이블 스키마를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퀘스천에 해당하는 것을 파란색으로, 스키마에 해당하는 것을 주황색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버트 랭귀지 모델 그리고 ByLSTM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ByLSTM을 한 번 더 태웁니다. 그리고 컬럼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이 필드 타입과 포린 키,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인베딩을 컨캣을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테이블 레프레젠테이션은 그 세 가지 요소가 없으므로 그냥 0으로 채워놓고, 컬럼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덴스 룩업 테이블을 통해서 컨캣을 하고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이블 필드 네임 정보만을 인코딩하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에서 그 브릿지 모델이 나타난 건데, 그래서 이 스키마 인포메이션에 더해 밸류 값도 인코딩에 포함시키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이 브릿지 모델은 그 절차, 이 밸류를 탐색하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고려대학교에 DBMS라는 연구실이 있는데, 그 연구안에 대한 인적 사항이 있고, 거기에다가 학부 전공이 심리학과나 신문방송학과인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자연의 질문을 넣었을 때 그 각 컬럼에 대해서 중복이 제거된 세트로 나타내 있는 리스트를 픽 리스트라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픽 리스트 중에서 앞선 퀘스천과 일치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 일치된 값들을 앵커 텍스트라고 명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그림은 논문에서 나타난 그림인데, show name of properties that are either houses or apartment이라는 어떤 퀘스천이 있을 때 컬럼 내에 이 픽 리스트에 해당 값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앵커 텍스트라고 저희가 명시를 해서 뒤에서 살펴보면은 이 퀘스천과 스키마 그리고 일치하는 앵커 텍스트들을 인풋으로 포함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퀘스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앵커 텍스트 밸류가 모두 포함된 인풋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코더로 생성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디코딩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은 원래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로 처음에 출발했던 텍스트 SQL이 중간에 뭐 서브 태스크를 거치고 뭐 SAMQA 디코더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다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풋 시퀀스가 있고 아웃풋 시퀀스가 있을 때 인풋 시퀀스와 이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의 어텐션을 구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구하고 이 컨텍스트 벡터와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의 연산을 통해서 이 vocab 디스트리뷰션 내에 있는 단어 속에서 제너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브릿지에서 사용하는 디코더는 포인터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로서 원래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하고 버리는 일반 시퀀스 투 시퀀스에 비해서 이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도 한번 다시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파이널 디스트리뷰션에 기존 vocabulary 디스트리뷰션에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더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인코딩 센턴스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의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어서 인코딩 센턴스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바로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자이너 지리에 포함되어 있는 그 단어들을 바로바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전체 구조도가 그 브릿지 모델의 절차로서 아래가 인코딩이고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이 나타나면은 이것을 포인터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로 디코딩을 했다. 이때 vocab에 SQL 키워드와 숫자들을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 제너레이션을 vocab에서 토큰을 생성하는 것과 카피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서 퀘스천에서 토큰을 카피하거나 스키마 컴포넌트에서 카피를 해서 SQL 쿼리문을 생성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그젝트 샌드위치 엑세큐션에서 높은 성능을 소타를 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상하게가 아니라 뭔가 레드 SQL이 높은 난이도에 대해서는 잘 맞추지만 쉬운 난이도에 대해서는 브릿지가 더 잘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버트 언어 모델을 제외했을 때 가장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모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저희가 위키 SQL 모델과 스파이더 모델이 있는데 위키 SQL의 SQL 로버는 네이버의 첫 번째 버트 임플리멘테이션 텍스트 SQL에 대한 첫 번째 언어 모델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두 번째로 하이드란 같은 경우에는 랭킹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스파이더 데이터셋의 모델의 글로벌 GNN은 스키마 인코딩을 진행을 했으며 IR넷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 링킹과 SAMQA 디코더를 활용, 그리고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 매칭과 포인터 제너레이트 네트워크를 활용했으며 레드 SQL 같은 경우에는 Relational Aware Transformer RAT을 사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